피부전열법 강사 김성정입니다. 자, 오늘은 볼륨 매직 세팅 아주 굵고 자연스러운 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모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상담을 하고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전에 매직 스트레이트 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발이 데미지 레벨은 한 3 정도 이렇게 많이 손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끝쪽 머리는 대부분 좀 갈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끝머리에 숱을 쳐서 층을 내서 자연스러운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탑에서 이 정도의 라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긴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쪽에만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주는데 뿌리를 살리고 중간은 펴고 매직을 하고 나머지 끝쪽에 25mm, 30mm 로트를 이용해서 아주 굵은 웨이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타일은 퓨전 열법 디자인 거치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모발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일제를 바르는 방법으로 시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제를 도포하겠습니다. 일제를 도포하기 전에 먼저 모발에 영양 처리를 하고 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술은 특허펌 기술입니다. 볼륨 매직 세팅입니다. 뿌리를 살리고 중간에는 펴고 나머지 세팅하는데 이 과정을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쉽게 빨리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에 담아 두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가 하는 시술이 일치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끝쪽에 영양 처리부터 합니다. 모발의 상태가 끝쪽에서 손상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끝쪽에 영양계를 좀 많이 도포했습니다. 약을 선택할 때는 환원력이 뛰어나면서 pH가 낮은 그런 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모발이 상태되기 때문에 좀 pH가 강한 약을 쓰게 되면은 모발에 약을 바르자마자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을 선택할 때는 굳이 열펌은 강한 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웨이브를 만드는 펌은 약이 아주 pH가 낮은 상태, 보통 8점대의 약을 써도 컬이 나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 컬을 만들 때는 특히 가장 순한 약, pH가 낮은 약을 써도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 pH가 낮다 그래서 중성 제품을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산성 펌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술한 과정은 알칼리 펌제이면서도 pH가 8점대인 그런 약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바를 때는 최대한 빨리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손상된 모발일수록 약을 전체적으로 빨리 도포해서 전체적인 모발의 환원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두피에서 약 10cm 정도의 일액을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액을 바르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일액을 바른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모발이 꺾이는 원인이 됩니다. 또 너무 과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열펌은 절대 열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방지 상태에서 연화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피 약을 오늘 같은 경우는 두피 쪽과 나머지 부분을 약을 2가지를 선택해서 바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한 가지를 바랐을 때는 먼저 두피 바르고 시간을 두고 나머지 연결하는 방법과 동시에 두피의 건강한 약, 밑에 손상된 약을 동시에 약을 바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을 선택해서 그 방법은 좋은 대로 시술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화를 보는 방법에서 많은 분들의 방법이 다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머리를 감아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당겨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문질러서 상태를 보는데 연화를 보는 방법에서 머리를 당기거나 감아보거나 손으로 촉감을 해서 연화를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제조사에서도 연화를 볼 때 감아보거나 당겨보라고 약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모두 모발의 평균 상태를 보고 연화 시간을 정합니다. 그것은 모발에 따라서 약의 강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모발의
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약에 따라서 아주 순하지만 또 pH, 환원력이 높지만 pH가 낮기 때문에 환원이 됐지만은 모발이 잘 안 늘어난 약도 있습니다. 또 pH는 높고 환원력이 떨어져서 짧은 시간에 쉽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pH가 높다 그래서 환원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자, 모발의 시스템 결합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작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에 따라서 또 그 약이 얼마나 환원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모발의 환원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지 모발을 알칼리가 높다 낮다 또 모발에 손을 당겨봐서 그 연화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5년, 10년 해도 연화를 절대 바르게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연화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발에 따라서 약제를 선택하는데 모발의 환원은 모발 상태와 약에 따라서 선택 달리하는데 어떤 약을 쓰는가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당겨본다든가 감아본다 하는 방법보다는 보는 게 가장 정확한 환원을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먼저 약을 바르고 약 7분간에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전체적으로 약을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뒷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손상이 더 많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모발들은 최대한 더 빨리 약을 발라서 환원 시간을 단축시켜준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약을 모발이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가볍게 다 도포해 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빗질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환원 시간을 최대한 짧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을 다 도포했습니다. 오늘 선택한 약은 여러분들이 샵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서 가장 순한 약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콜드웨이브 이용식을 펌했을 때는 컬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약입니다. 하지만 열펌이라는 것은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을 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순한 약으로도 굵고 탄력이 있는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펌은 pH가 강한 약, 환원력이 높은 건 좋습니다. 하지만 pH가 알칼리가 강한 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펌이라는 것은 항상 강한 약이란 선입견을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환원이 높으면서 알칼리가 낮은 그런 약을 선택하신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콜드웨이브 이용식을 할 때 세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열펌을 할 때 일액을 세척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직을 하든 세팅하든 아이롱을 하든 방법에서 좀 과연화를 시켰다 하더라도 일제를 세척할 때 완벽하게 보다 훨씬 더 손상이 없는 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 이후에 행해질 일제를 세척하는 어떻게 세척하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을 듣고 따르만 한다면은 최소한 열펌에서 컬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둘째 문제고요. 손상이 되지 않는 열펌은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제 새로운 상식이지만 이 상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펌을 하면서 손상을 시키지 않는 그런 열펌의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한번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척 끝났기 때문에 볼륨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볼륨 작업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모발에 영양제를 도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성 클리닉인 모카스를 도포해 줍니다. 그리고 모발의 윤기와 열로부터 보호하는 올레인을 발라줍니다. 지금부터 볼륨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작업은 오늘의 시술 과정이 볼륨 매직 세팅입니다. 볼륨 매직 세팅이라는 것은 뿌리를 살리고 중간은 곱슬머리는 매직을 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세팅 컬을 만드는데 순서를 볼륨을 하고 세팅을 하고 매직하는 방법도 있고요. 볼륨을 하고 매직하고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선택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볼륨을 하고 먼저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을 펴주는 게 시간도 짧고 또 세팅과 매직의 중간을 연결해 줄 때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살리고 세팅을 하고 매직을 하는 방법들을 하시기 좋습니다. 자, 뿌리를 살리는 것은 모근의 방향을 잡아서 볼륨감을 주는 겁니다. 자, 볼륨감을 주는 것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주고 얼굴 좀 더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롱을 잡는다 그래서 아이롱을 된다 그래서 절대 뿌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류의 방향을 정확하게 크로스로 잡지 않으면 뿌리를 살려놔도 중화하고 나면 다 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류를 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모류 방향을 정확하게 크로스로 잡아서 뿌리를 살려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정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감을 잡아놨을 때, 뿌리 살려놨을 때 시간이 지나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살릴 것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한번 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로트는 25mm와 30mm를 이용해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와인딩 하겠습니다. 끝쪽에 와인딩 하기 때문에 강한 컬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끝쪽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 드라이한 정도의 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mm, 30mm 로트는 중간중간 교차를 하나 30, 하나 25 이런 식으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컬을 좀 더 자연스럽게 낼 부분은 30mm 하고요. 좀 더 강한 컬을 원하는 부분은 25mm로 하겠습니다. 세팅, 와인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와인딩은 25mm와 30mm를 사용했고요. 시간은
시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뿌리를 살렸고 세팅 와인딩 했습니다. 중간에 매직이 돼야 되는데 뿌리 살린 부분과 아이롱된 부분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연결시키는데 매직 부분과 세팅 부분의 경계선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때는 볼륨 매직기를 사용해서 가볍게 굴려주시고 나머지는 매직기로 해서 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작업은 특별한 테크닉 요한 작업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 방법대로만 이 과정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된 부분만 잡아주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매직으로 펴주시면 됩니다. 볼륨 매직 세팅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컬은 과도한 강한 컬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25mm, 30mm 썼기 때문에 아주 굵고 자연스러운 드라이를 한 듯한 해놓은 듯한 그런 컬을 만드는 펌업입니다. 중화 시간에 7분을 방치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7분 방치하고 샴푸실 가서 세척할 겁니다. 마무리 세척을 끝나고 지금 모카스로 해서 중성 클리닉을 다시 한번 덮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건조만 시켜주면 되는데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컬이 좀 탄력있게 나왔는데요. 지금 상태보다 한 서너 배 이상의 볼륨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팅 펌은 젖었을 때 컬이 강하지 않지만 건조가 되면서 컬이 아주 탄력있게 건강하게 됩니다. 일반 펌은 젖어 있을 때는 수분 있을 때는 컬이 강하지만은 건조가 될 경우에는 컬이 많이 풀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일반 펌어와 열 펌어는 상반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펌어를 하는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컬을 만들 때는 열 펌어를 잘 해주시는 게 훨씬 고객들이 집에서 손질도 쉽고 손상도 없고 또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된 그런 또 고객들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에 열 펌어가 훨씬 좋다.
오늘 스타일은 지금까지 보셨듯이 볼륨 매직 세팅의 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로또 선택에 따라서 컬의 강도만 달라질 뿐입니다. 또 로또를 얼마큼 한 바퀴를 와인딩 했냐, 두 바퀴를 했느냐, 세 바퀴 했냐에 따라서 컬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선택할 때 로또 선택만 하시면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전 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